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채널 엄빠TV의 짜잔습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2월 첫째 주 영상입니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겨울방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꼭 가졌으면 하는 성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이걸 뒤돌아보는 거죠. 꼭 뭔가 잘못했던 걸 찾아내기 위한 그런 반성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찰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잘한 것은 뭐고, 부족했던 건 뭐고, 아쉬웠던 건 뭔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학을 마치기 전에 방학을 뒤돌아보면서 방학 동안에 아쉬웠던 점, 칭찬할 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방학 동안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요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와 원인,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이와 함께 차 한잔 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나쁜 습관을 뒤돌아보고 추후 또 다가올 여름방학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시간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엄마 말하는 대로 안 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 다음부터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이게 절대 엄마의 잔소리로 채워지면 안 돼요. 뭔가 지시하고 꾸중하고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 스스로 말하게끔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을 가지다 보면 방학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작 방학 숙제를 다 못한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밀린 방학 숙제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방학 숙제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부모의 지도하에 방학 숙제를 알차게 해왔다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해왔는데도 다 못했다면, 또 방학 숙제가 아닌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임했다면 일단 잘한 거에 대한 칭찬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는 항상 샌드위치 대화법이에요. 그래, 네가 정말 엄마가 준비했던 영어 캠프, 예절 캠프, 인성 캠프에 잘 참여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방학 숙제를 다 못했네?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지?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게으른 부분도 있었잖아, 그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러한 기법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은 시간 방학 숙제를 마치기 위한 숙제를 위한 숙제, 보여주기 위한 숙제는 지양하고요. 남은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숙제를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더 숙제에 대한 시간들로 많이 채워지겠죠. 이건 아주 책임감에 대한 요소의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래, 초등학교 뭐 숙제가 중요하니 안 해도 돼, 괜찮아, 이제 뭐 학년 끝나는 거잖아, 너 이제 졸업이잖아. 이러한 접근은 자칫 아이들에게 그냥 뭐 대충 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숙제가 꼭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독서 기록장은 이렇게 하고 수학 학습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 관리를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운의 성향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 하지 못한 숙제는 꼭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거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아이 스스로 책임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부모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방학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과제를 마치고 개학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쯤 마지막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 숙제는 이렇고요. 다음 방학을 보다 더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최종 자기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우리 아무개 이번 방학 때 전체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어? 그럼 아이가 뭐 얘기를 하겠죠. 10점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고 뭐 1점을 주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점수를 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세부 항목으로 좀 나눠볼게요. 이번에 공부에 대한 부분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아이가 적어보게 하는 거죠. 뭐 10점 만점에 8점. 그 이유는 독서 참 중요하잖아. 우리가 지식을 쌓고 생각하고 사고력을 기르는데 말이지. 이번 방학 때 목표했던 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점수를 줄까? 그러면 또 점수를 주겠죠. 그 이유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 이번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방을 정리하고 하는 등등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것 같아? 그 이유도 한번 써볼까? 그런 다음에 크게 세 파트죠. 공부, 독서, 생활 습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어떤 특성과 상황에 따라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3개에서 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수를 주고 이유를 썼으면 그 다음엔 다음 방학 때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옆에 또 한두 문장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게 다음 방학 때 다음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꾸중하고 지시하고 지적했던 것은 절대 아니죠. 아이 스스로 평가하고 이유를 쓰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방학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방학 계획을 세우고 보다 더 알찬 방학이 되도록 아이에게 격려해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방학 시작하면서 작성했던 버킷리스트들도 꺼내서 보고요.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적절한 코칭을 해줄 수도 있죠. 목표를 우리 아들, 딸이 조금 높이 잡았던 것 같아. 우리가 성공의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지? 지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목표 정도도 좋아.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정해도 되게 괜찮잖아.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겠다라는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써보는 것도 좋은 거야. 이해하겠니? 하면서 이런 적절한 코칭까지 더해준다면 금상첨화할 거 첨화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방학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아이 스스로 자기 방학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이 시간, 그리고 못다한 방학 숙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필요하면 부모가 같이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격려해주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요맘때 자녀교육, 우리 겨울방학 마무리하면서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